한 달 내내 일해서 고작 60만 원 벌려고 나가는 거야? 찬수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일을 마치고 돌아와 아이 밥과 저녁상까지 차린 뒤였습니다. 찬수는 밥을 다 먹고 소파로 갔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설거지를 했어요. 그러다 잠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위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던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건 떠날 사람 눈이야. 그 말이 왜 나왔는지 이야기는 3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은 아무 예고가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아침을 먹었고 평소처럼 텔레비전을 봤어요. 그러다 갑자기였습니다. 영감이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할머니는 그날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밥을 잘 안 드셨어요. 잠도 못 주무셨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했지만 할머니는 괜찮다고만 했어요. 늘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3달 뒤 할머니도 가셨습니다. 조용히 주무시다가 당신 때문이야, 이게 다. 내가 뭘? 갑자기 가면 어떡해? 인사도 없이. 내가 그럴 줄 알았겠어. 그래도 그렇지. 나는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아이고, 진짜. 보고 싶었어. 뭐라고? 혼자 있으니까 보고 싶었다고. 당신도 참 그런 말을 이제서 해.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두 분도 잘 모르셨어요. 그냥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자식들이 보였어요. 아들 찬수는 그의 36이었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까지 낳아서 일찍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없던 자식이었어요. 근데 집에 들어오면 달랐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밥 먹고 씻고 핸드폰 보다 잠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뭘 해도 당연하게 받았어요. 자기가 돈을 버니까 그게 자기 역할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고 웃을 때 눈이 먼저 웃는 사람이었어요. 결혼 전 찬수는 달랐습니다. 적어도 며느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딸 찬이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막내였어요. 어릴 때부터 오빠보다 야무졌습니다. 말은 별로 없었지만 볼 건 다 보는 아이였어요. 찬수 좀 봐. 저것 봐. 며느리가 저렇게 혼자 일하고 있는데 장례식장에서 밥 먹고 바로 핸드폰이야. 저게 원래 저랬나? 우리 집에서는 안 그랬는데. 내가 저렇게 키웠나? 아이고, 당신이 너무 받아줬어. 내가 언제. 당신만 모르지. 할머니의 장례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찬이는 식탁을 치우고 며느리는 남은 음식을 정리했어요.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 딸 수고했어. 찬이는 저러는데 찬수는 저게 뭐야? 피곤한가 보지. 피곤은 무슨. 저거 술 취해서 자고 있는 거 안 보여. 아이고, 내 팔자야. 며칠 뒤 찬이는 장례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아내는 남았어요. 두 분이 쓰시던 물건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찬수는 그 주에도 집에 거의 없었습니다. 집 정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며느리는 친정엄마 가게 앞에 섰습니다.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가게였어요. 친정엄마는 무릎이 안 좋아져 더 이상 하루 종일 서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아야 하나 고민하던 참이었어요. 며느리는 그 가게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저기 왜 저러고 있어? 생각이 있나 보지. 무슨 생각? 저 가게 이어받으려는 거 아닐까?
아니, 저 가게가 장사가 되기나 해. 그러게, 내가 위에 가서 좀 알아봐야겠네. 그날 밤 며느리는 찬수한테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엄마 가게 내가 한번 해볼까 해. 찬수는 잠깐 며느리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그게 돈이 되겠어? 괜히 힘만 빠지지. 며느리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니, 지가 왜 무작정 반대해? 안 되는 가게니까 그렇지. 아니야, 내가 가서 알아봤잖아. 며느리가 하면 달라질 텐데. 그걸 찬수가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답답하다고. 그날 밤 며느리는 오래 잠을 못 잤습니다. 찬수는 금방 잠들었어요. 며느리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앉아서 노트를 꺼냈어요. 친정 엄마한테 배운 레시피들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김치찌개, 친정 엄마의 손때 묻은 것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뭘 적는 거야? 보면 몰라. 친정엄마 레시피 적는 거지 뭐. 아니, 반대했는데도 할 생각인가 봐. 그럼 저 사람이 그냥 포기할 사람이야? 아니긴 하지. 봐봐. 저 눈 좀 봐. 저게 못할 사람 눈이야? 우리 며느리 잘 될 거야. 저 가게 엄청 잘 된다고 했어, 위에서. 가게 문을 다시 연 건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간판은 그대로였어요. 백반집 이름이 적힌 낡은 간판. 며느리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첫날 손님은 셋이었어요. 동네 어르신 둘, 그리고 길 잃은 것 같은 젊은 사람 하나. 며느리는 그래도 웃었습니다. 끝까지. 찬수는 그날도 늦게 들어왔어요. 가게 얘기는 묻지 않았습니다. 3명이네. 첫날이잖아. 저 웃는 거 봐. 손님도 없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이 보통이 아니야. 찬수는 오지도 않았네. 관심이 없으니까. 아이고 아들아, 나중에 후회한다. 후회하겠지.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게는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친정엄마 단골들이 하나둘 다시 찾아왔습니다. 많이 버는 건 아니었어요. 생활비를 조금 보태는 수준이었습니다. 찬수는 여전히 관심이 없었어요. 어쩌다 가게 얘기가 나오면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된다고? 며느리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냥 앞치마를 벗고 밥을 차렸습니다. 저 말 들었어? 아, 들었지. 아이고 찬수야. 내가 뭘 모르는구나. 며느리는 대꾸도 안 하네. 싸우기 싫은 게 아니야. 저 사람은 말을 아끼는 사람이야. 그래, 맞아. 그랬었지. 그때 할머니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당신 동생 집 좀 봐봐. 거긴 왜? 아이고 또 저러네. 그럼 그렇지. 장례식장에서도 그랬잖아. 본인 앞으로도 남겼을 거라고 드러눕고 난리였잖아. 아니, 저놈이. 내 앞에선 그리 잘하더니. 그러니까 당신이 속은 거지 뭐. 작은아버지 집은 어수선했습니다. 낮부터 술병이 테이블 위에 있었어요. 화투패가 널려 있었습니다. 작은할머니는 부엌에서 혼자 밥을 하고 있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오래 말을 잃은 사람처럼. 작은아버지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작은할머니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그릇을 닫고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뭘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켜놓은 것 같았어요. 저것 봐, 저 양반이 저러고 있어. 아이고, 밥도 혼자 먹어. 평생 저랬겠지 뭐.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죽어서야 알았네. 좀 들여다볼 걸 그랬어.
당신이 동생 단속을 했어야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나한테는 잘하던 사람인데. 당신은 사람을 너무 좋게 봐. 그게 잘못이야. 잘못은 아닌데 저 사람이 당하잖아. 그날 밤 작은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먼저였어요. 작은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데웠어요. 상을 차렸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앉지도 않았어요. 밥상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반찬이 이것밖에 없어. 작은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돈 좀 줘.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작은아버지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테이블 위에 있던 것들을 쓸어버렸습니다. 그릇이 깨졌어요. 작은할머니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벽에 기대서 눈을 감았어요. 아이고, 저게 사람이야? 아이고, 저 나쁜 놈. 나쁜 놈이지. 당신 동생 맞아? 어쩜 저래? 작은 댁한테 미안하네. 당신이 왜 미안해? 그냥 내 동생이잖아. 살아있을 때 알았어야 했는데. 딸이 찾아온 건 명절이 지나고 나서였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일이 바빠서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딸은 바로 알아챘습니다. 엄마, 왜 울었어? 괜찮아, 안 울었어. 작은할머니는 웃으려 했어요. 근데 잘 안 됐습니다. 딸은 방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테이블 위에 그리고 바닥에 깨진 그릇 조각이 아직 그대로였습니다. 아무도 치우지 않은 것 같았어요. 딸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작은할머니를 봤어요. 엄마, 이게 대체 작은할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딸이 왔네. 엄마 우는 거 봤네. 이제 알겠지. 얼마나 오래 저랬을까? 불쌍해라. 작은 댁, 요즘은 황혼이혼도 대세야. 딸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을 치웠어요. 창문을 열었어요. 작은할머니는 말렸어요. 괜찮아. 내가 하려고 했는데. 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했어요. 청소를 하다가 딸이 멈췄습니다. 서랍 안에서 뭔가를 봤어요. 카드 명세서였어요. 영수증들도 있었습니다. 딸은 천천히 들여다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거 봐. 이걸 작은 댁이 다 갚은 거야? 아이고, 그렇겠지. 평생. 아이고, 저 나쁜 놈. 딸은 그날 밤 오빠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빠, 엄마 집에 와봐. 나 혼자 감당이 안 돼. 오빠는 다음 날 왔습니다. 집을 보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얼마나 됐어? 이게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 엄마가 말을 안 해. 오빠는 작은할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아버지한테 맞은 적 있어? 작은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어요. 저 나쁜 놈이 작은 댁에 손도 올렸었네. 예전에 우리 같은 동네 살았잖아. 애들 어릴 때, 그때는 안 저랬는데. 그때는 술도 도박도 안 했었지. 사업 망하고 그때부터 절이 된 건지 원. 그래도 자식들이 이제 알았네.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지. 다행이 아니지. 작은 댁이 얼마나 오래 버텼을까? 그나저나 저 집 첫째 아들이 변호사잖아. 그날 밤 자식들은 작은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오래 얘기했어요. 작은할머니는 처음엔 괜찮다고 했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근데 딸이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우리 있잖아. 이제 우리가 있어. 작은 할머니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딸의 손을 잡고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주 오래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엄마, 실컷 울어요. 작은 댁이 울어. 그래, 얼마나 참았을까? 이제 울어도 돼. 자식들이 왔잖아. 이혼 얘기를 꺼낸 건 아들이었습니다. 작은 할머니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이 나이에 무슨. 엄마,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작은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참으려 했는데 안 됐습니다. 작은 댁, 요즘은 이혼이 흠도 아니야. 괜찮아. 자식들 말 들어. 근데 당신은 당신 동생 이혼 당하는 거 괜찮수? 아래 세상에선 모르겠는데 여기서 보니 이혼당해도 싸다 싸. 작은 아버지한테 얘기가 들어간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마주 앉았어요. 아버지, 저희 어머니랑 이혼해 주세요. 작은 아버지는 잠깐 아들을 봤습니다. 이혼? 야,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버지는 손을 저었어요. 어디서 배워먹은 거야? 애들이 부모 이혼시키겠다고? 웃기고 있네. 저 뻔뻔한 것. 웃기긴 뭐가 웃겨. 아이고 저 얼굴 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저게 나한테도 저랬다니까. 작은 아버지는 그 뒤로 더 심해졌습니다. 작은 할머니한테 대놓고 말했어요. 이혼? 네가 이혼이나 할 수 있겠어? 나 없으면 네가 어떻게 살려고 평생 내가 먹여 살렸는데. 작은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뭘 알 줄 알아? 나이가 몇인데 웃기고 있어. 작은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어요.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이면 끝나니까. 평생 먹여 살렸다고? 기가 막히지. 작은 댁이 얼마나 힘들게 벌었는데. 그 돈을 다 도박으로 날린 게 누군데. 그러니까 고개 숙이는 거 봐. 평생 저렇게 살았겠네. 그렇겠지. 작은 댁. 고개 들어. 이제 고개 들어도 돼. 근데 작은 할머니 마음속에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조금씩이었어요. 자식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딸이 매일 전화를 했어요. 아들이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작은 아버지는 계속 버텼어요. 도장을 안 찍겠다고 했습니다. 큰 소리를 쳤어요. 법대로 해봐. 내가 질 것 같아?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세요. 법대로 하죠. 작은 아버지는 코웃음을 쳤어요. 야! 네가 변호사면 뭐해? 애비 이기나 봐라. 어머. 저 말 들었어? 들렀지. 잘한다. 우리 아들. 아니, 작은 댁 아들. 두고 봐. 저 양반 큰 소리 못 칠 날 올 거야.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작은 아버지는 처음엔 큰 소리를 쳤어요. 근데 아들이 가져온 서류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카드 명세서, 도박 기록, 작은 할머니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들, 오랜 세월치가 다 있었어요. 작은 아버지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얼굴 봐. 큰 소리는 다 어디 갔어? 이제 알겠지. 법이 뭔지. 아이고, 통쾌해라. 결국 됐습니다. 작은 아버지는 끝까지 버텼지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도장을 찍었습니다. 작은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법원 복도에 나와서 딸 손을 잡았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서 있었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수고했어. 작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근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어요. 이번엔 다른 눈물이네. 잘 됐어. 정말 잘 됐어. 당신 동생은 자업자득이야. 그럼 자업자득이지. 작은데 이제 편히 살아. 작은 할머니는 딸 집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방 하나가 있는 작은 빌라였어요. 깨끗했습니다. 조용했어요. 첫날 밤, 작은 할머니는 오래간만에 다리를 쭉 뻗고 잤습니다. 다리 뻗고 자네. 그래, 잘 됐어. 당신 동생은 뭐 하고 있나? 저기서 누구랑 통화하고 있네. 그 시각 작은 아버지는 아들과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매달 아버지한테 드리는 돈은 끊겠습니다. 작은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속 시원하네. 잘했다. 아니, 그럼 저놈은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이래서 먹고 살아야지. 맨날 놀았는데. 할머니는 한참 작은 댁집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어떻게 됐지? 한번 보자. 저러고 있네. 아직도. 뭘 하고 있어? 가게 말야 아직도 혼자 하고 있잖아. 찬수는 지집 소파에 누워있네. 잘 키운 줄 알았더니 잘못 키워놨네. 며느리의 하루는 늘 일찍 시작됐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났어요. 밥을 했습니다. 찬수 몫을 차려놓고 가게로 나갔어요. 찬수는 그 시간에 자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가게에 도착하면 먼저 청소를 했어요.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고 육수를 올렸습니다. 혼자였어요. 장을 보고 오면 다듬고 썰고 준비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면 잠깐 대충 끼니를 때웠습니다. 저녁이 되면 정리를 했습니다. 가게 문을 잠그고 나오면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찬수가 있었어요.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밥 없어? 며느리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것 봐. 하루 종일 저러고 와서 또 밥을 해. 찬수는 소파에 누워서 밥 타령이네. 아이고, 지가 좀 하지.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찬수는 앉아서 먹었어요. 며느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국이 좀 싱겁네.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찬수는 물컵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물 좀. 며느리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찬수는 밥을 다 먹고 일어났어요. 그릇은 그대로 뒀습니다. 다시 소파로 갔어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릇을 치웠습니다. 설거지를 했어요. 부엌을 닦았습니다. 찬수는 먼저 잠들었어요. 며느리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한참을. 여보, 우리가 아들을 잘못 키운 것 같네. 그래, 그러네. 우리 며느리한테 미안해서 어떡하나.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며느리의 하루는 늘 그렇게 돌아갔어요. 가게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 또 일하고. 찬수는 그 사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찬수는 가끔 며느리한테 말했습니다. 나는 나랏밥 먹는 사람이잖아. 그게 어떤 건지 알아?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내가 벌어오는 거니까 이 집이 돌아가는 거잖아. 가게에 몇 푼 버는 거랑은 다르다고.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 말 없이. 나랏밥이래. 승진도 맨날 떨어지는 게 무슨 나랏밥 타령이야. 그래도 공무원이긴 하지. 공무원이면 뭐해? 인성이 글러먹었는데 내가 저걸 공무원 됐다고 그렇게나 좋아했네. 찬수야, 너 그러다 큰 코 다친다. 어느 날 찬수가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저녁이었어요.
며느리는 가게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앞치마도 채 못 벗었어요. 찬수가 말했습니다. 술상 좀 봐줘. 친구 왔어.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친구가 조용히 말했어요. 야, 지금 막 들어오셨잖아. 나가자. 찬수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 원래 저래. 며느리는 부엌에서 듣고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안주를 준비했습니다. 가게에서 하루 종일 서 있던 다리가 아직 무거웠어요. 그래도 했습니다. 술상이 나왔어요. 친구가 며느리한테 말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찬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것처럼 잔을 들었습니다. 친구는 미안해하는데 찬수는 저러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저 친구가 더 낫네. 우리 아들보다 훨씬 낫네. 친구가 돌아가고 나서 찬수가 말했어요. 정리 좀 해놔. 나 피곤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거실에 남겨진 술병이랑 그릇들을 봤어요. 한참을. 그리고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손이 찼습니다. 그래도 했어요. 다 치우고 나서 며느리는 부엌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잠깐 거기 서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가게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저걸 다 치웠어. 그러게나 마야. 저 부엌에 서 있는 거 봐. 왜 저러고 있을까? 울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 울진 않네. 그게 더 마음이 아프다.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가게 나갈 준비를 했어요. 찬수가 누운 채로 말했습니다. 나가기 전에 아침 좀 해놔. 며느리는 잠깐 멈췄습니다. 등이 굳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상을 차렸습니다. 찬수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가게로 나갔습니다. 가게에서도 하루를 버텼어요. 몸이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손님들한테는 웃었어요. 아니, 저게 무슨... 나가기 전에 밥 해놓으라고? 아이고, 며느리가 왜 저 말을 듣고 있어? 참는 거지. 얼마나 더 참으려고 손님한텐 저렇게 웃는데. 그러게, 저 웃음이 집에서는 없잖아. 그렇게 계절이 또 바뀌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어요. 며느리는 그 사이에도 매일 나갔습니다. 매일 돌아왔어요. 매일 했습니다. 가게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한 달 수입이 처음으로 60만 원을 넘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밤 노트에 숫자를 적었어요. 작게, 혼자, 잠깐 웃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아무도 봐주는 사람은 없었지만 며느리는 혼자 웃었습니다. 됐다. 조금씩 되네. 저 웃음 봐. 오랜만이네. 집에서 웃는 건. 이제 시작이야. 두고 봐. 며느리는 저녁을 먹으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번 달엔 좀 됐어. 60만 원 넘었어. 찬수는 밥을 먹다가 잠깐 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60만 원. 한 달 내내 일해서 고작.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찬수는 계속 말했어요. 그거 벌려고 매일 나가는 거야? 그냥 집에 있는 게 낫겠다. 차비 빼면 얼마나 남아? 며느리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어요.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찬수는 밥을 다 먹고 소파로 갔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이가 엄마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찬수는 고개 한번 돌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봤어요. 어두웠습니다. 그냥 봤어요. 한참을. 아이고, 저 소리가 나와? 고작이라고 며느리가 얼마나 애썼는데. 찬수야,
너 나중에 후회한다. 설거지하면서 창밖을 보네.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모르지. 근데 저 눈이 달라졌어. 뭐가 달라졌어? 참는 눈이 아니야. 저 눈은 떠날 사람 눈이야. 할머니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마음속으로 이 집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곧 이어집니다.